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신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다양한 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직 이 다양한 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성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성애 수용도 조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평균 점수가 5.1점이라면 한국 2.8점, 거의 꼴등 수준을 기록하고 이게 있고 10점 만점에 네, 10점 만점에 2.8점. 2.8점입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께서 이 다양한 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를 칭하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는 용어가 LGBT라는 용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L이 이제 레즈비언, G가 게이, B가 바이섹슈얼 해서 양성애자고요. T가 트랜스젠더인데요. LGBT까지만 쓰기에는 협소해요. 모든 사람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LGBTQIA 플러스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Q는 퀴어나 퀘스처너리를 얘기하고요. I는 간성, A가 무성애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끌릴 거고 성적 행동을 모두가 할 거야 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무성애자를 얘기해야만 기본 전제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고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더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해서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이상성욕인가요? 이상성욕과 패티시는 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동성애는 이상성욕이나 변태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엮으려고 하는 이유가 범죄처럼 만들려고 하고 부적절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1970년대 정신질환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상 성욕들과 함께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학계나 과학계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인권 활동가들이 동성애자 제발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빼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에 따라서 빠진 것이 이미 50년도 넘었다. 그러니까요. 그럼 동성애자는 이제 이상 성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몇 가지 이상 성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네. 관음증 그리고 노출증, 이제 마찰증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성추행이라고 해갖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소아성애가 있는데요. 소아성애도 내가 어린 사람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이나 장애인처럼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조종을 해서 동의를 한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동의였냐, 평등한 관계가 있었냐 네. 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절대 평등하지 않고 폭력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BDSM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폭력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이제 상대방을 묶거나 때리거나 맞는 걸 좋아할 수가 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BDSM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 완전히 정확하게 정해진 규칙과 그 규칙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성욕 자체를 다시 정의하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꺼림직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성욕이라고 하기도 했던 거예요. 다 주관적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제는 다시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성욕이랑 좀 패티시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요? 패티시는 예를 들어 뭐 발등이나 발목을 좋아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까만 스타킹 이런 게 이제 패티시의 제일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기서도 상호 동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 옷 입고 와 라고 하면서 안 입고 오면은 불만을 표현한다든지 하면 폭력적이게 되겠죠. 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선천적 이유인가요? 후천적 이유인가요? 예전에는 성소수자가 무슨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해서 남성에게 마음을 줄 수 없고 이제 여성에게 끌릴 거야 라고 한다든지, 남자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동성애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천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바뀌었어요.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를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고 답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이성애자가 언제 됩니까? 라는 질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왜 동성애자한테만 그걸 물어보냐면 오히려 그게 편견이다. 그렇죠. 질문 자체가 차별적인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주변에서 좀 왈가왈부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인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건 그럼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좀 가장 맞는 걸까요? 또 너는 이성애자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이성애자가 됐어? 선천적이야 아니면 후천적으로 결정을 했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과연 이게
정해진 것인가? 정했는가? 아니면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봤는가? 등등 다양하게 고민을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동성애라는 거는 선택의 영역일까요? 동성애자가 되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선택이라는 단어의 애매함과 모호함 때문에 조금 답변이 어렵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동성애자가 되는 걸 막 선택하겠어요. 이 사회가 동성애자에게 차별적인데 예전 세대들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는 옵션에도 없었고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생각을 발견했더라도 억누르거나 아닐 거야 틀릴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런 선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걸 수는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 동성애자인 거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성애자인 줄 알고 결혼도 했다가 나중에 동성애 성향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성애자였다 동성애자가 된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양성애적인 성향을 발견한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가부장제의 체제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남성과 함께 살지 않겠다. 저 이성애적인 성향이 더 크다는 걸 알면서도 여성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적인 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선택적인 상황도 있고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게이는 왜 여성스러운 말투를 쓰나요? 게이는 다 애널 섹스를 하나요? 그럼 게이는 여성 혐오 성향이 강하고 레즈비언은 남성 혐오 성향이 강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한 오해들도 좀 있죠.